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이 바우처는 2024년 1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로 바우처를 하나 받았는데 이 바우처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자면 한 3년 전에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유럽 여행을 할 계획으로 첫 번째 목적지인 스페인에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계획은 스페인에서 2개월 정도 있다가 영국으로 가는 거라서 이미 비행기표랑 숙소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스페인에 간 지 딱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저의 유럽 여행은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원래 예약했던 숙소랑 비행기표도 다 취소했죠. 취소하고 다 환불을 받았는데 근데 딱 한 항공사는 표를 취소하면 환불이 아니라 바우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바우처를 이번 주에 이메일로 다시 받은 거예요. 사실 꽤 지난 일이라 저도 거의 잊고 있었는데 그 메일을 봤을 때 뭔가 까먹고 있던 돈을 찾은 것처럼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고민됐어요. 왜냐면 이 바우처가 사용 기한이 있어서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사용 안 하면 날아가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게 스페인 항공사라서 제가 이 바우처를 쓰려면 스페인에 가야 돼요. 이 바우처가 $160 정도 하는데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700-800 정도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내년 1월까지 쓸 수 있는 바우처라서 3개월 정도 남긴 했는데 과연 이 바우처를 쓸 수 있을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60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 $700를 쓴다? 아니면 그냥 포기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해외여행의 시작은 항공권 예매인 것 같습니다. 항공권, 비행기표를 사면 아직 비행기표밖에 안 샀는데 이미 여행을 시작한 것처럼 출발한 것처럼 설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 항공권 가격이 참 들쭉날쭉합니다. 가격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열심히 검색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항공권을 싸게 사는 전략이 있습니다. 항공권 싸게 사는 전략 1. 출국 21주 전에 사라.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 즉 가장 싼 시기는 평균적으로 출국 21주 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기준으로 보면 3월 말 4월 초쯤 여행 갈 계획이라면 지금이 딱 그 시기네요. 출국 21주 전에 예약하면 다른 기간보다 평균 약 8%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2번, 3월에 출국하는 항공권을 사라. 1년 중에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달은 3월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기준인데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왜 3월에 가장 저렴할까요? 한국에서는 3월에 개학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3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줄고 항공권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평소보다 10% 정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1년 중에 비행기표가 가장 싼 달이 있다면 가장 비싼 달도 있겠죠? 1년 중에 비행기표 가격이 제일 비싼 달은 언제일까요? 7월? 8월? 12월? 제일 비싼 달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여름 휴가 최고의 성수기인 8월입니다. 저도 예전에 8월에 여행을 가볼까 하다가 가격을 보고 안 돼! 바로 포기. 좀 더 기다렸다가 9월에 갔습니다.
3. 일요일에 예약하라. 항공권 예약은 일요일에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금요일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일상을 마친 금요일 떠나볼까 하는 마음으로 항공권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에 결제하는 금요일에 사는 항공권이 평균 12.4%가 비싸다고 해요. 반면 일요일에 예매하는 비행기표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최대 31.5%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앞으로 항공권 예약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4번,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너무 믿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편이 더 저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권 비교 검색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항공권을 발견하면 해당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검색해 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인가요? 저는 스카이 스캐너만 믿고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스카이 스캐너도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도 확인하고 부지런히 클릭 해야겠네요. 5번. 저가 항공사는 수화물이 포함된 가격인지 확인하기. 저가 항공사는 표가 저렴한 대신 수화물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심지어 물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저가 항공사들도 있죠.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비행기표가 싸서 샀는데 거기에 수화물 더하고 다른 간식들 좀 더하니까 오히려 다른 항공권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러면 저렴한 표를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는 추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항공권을 싸게 사는 전략 5가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혹시 비행기표를 싸게 살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내일 몇 시쯤 만날까요? 한 3시쯤 어때요? 한 3시쯤? 여기서 한은 그때쯤의 의미입니다. 한이라고 하면 약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항상 한 다음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 2명, 한 4시, 한 5개 이렇게요. 사실 한이라고 말하지만 숫자 1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 내일 한 1시쯤 만날까? 라고 하면 1시 정도에 만나자는 의미죠. 저는 한국어를 가르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한 3년 전에 스페인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나요? 한 6개월 전에? 한 1년 전에? 한 10년 전에? 2번, 날아가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비행기가 날아가다, 새가 날아가다처럼 하늘로 날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없어지다, 사라지다의 의미입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있던 사진이 날아가다, 데이터가 날아가다, 파일이 날아가다 이렇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폰이 고장나서 고쳤는데 원래 있던 사진이 다 없어졌어요.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가끔 아이폰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멘붕이죠, 이럴 때.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파일이 다 날아가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저는 며칠 전에 항공사에서 바우처를 받았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그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써야 돼요.
3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여기서 배는 우리 몸의 한 부분, 그리고 배의 중앙에 작은 배꼽이 있어요. 배꼽보다 배가 커요. 근데 이 표현은 반대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즉, 커야 할 것은 작고 작아야 할 것이 더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만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 밥보다 디저트가 더 비싼 거예요. 원래는 밥이 메인인데 디저트가 더 비싸면 이런 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저는 얼마 전에 휴대폰 그립톡을 사려고 찾아봤는데 그립톡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배꼽이 더 큰 경우. 다시 제 바우처 얘기를 해보면 $160의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먼저 한 $700 정도 하는 비행기 표를 사서 스페인으로 가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4번. 인하. 숫자 다음에 나오는 인하는 그 숫자가 평균보다 더 크다, 생각보다 더 크다, 많다, 오래되다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통 하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시는데 오늘은 3잔을 마셨어요. 이때 그냥 오늘 3잔 마셨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실만 말하는 느낌이고요. 여기서 오늘 3잔이나 마셨어요 라고 하면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나 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나 됐어요.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아까 제가 싼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요일에 대해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일요일에 예약하면 최대 31%나 저렴하게 살 수 있대요. 저는 한 10%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인 받을 수 있네요. 일요일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저렴한 비행기 표를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